좀 더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뭐죠? 누구나 가능한 블로그 온라인 수익화라고 작성을 해놨는데요. 정확히는 블로그를 빼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떤 수익화를 만든다. 온라인으로 수익화를 만들겠다 했을 때 이 내용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바로 강의 짧고 굵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인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뭐가 핵심이죠? 핵심이 뭡니까? 브랜딩이 핵심이에요. 이 브랜딩이 핵심인데, 약간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브랜딩 하면 되지. 혹은 브랜딩이구나, 식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풀어나가고 나는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브랜딩이 핵심인가? 일단은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좀 이해를 먼저 해보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블로그 수익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애드포스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애드포스트 정확히 알고 있다. 숫자 1번. 조금 잘 모르겠다. 숫자 3번 눌러볼까요? 애드포스트. 애매한 분도 계시고, 정확히 알면, 애매한 분, 많이 계시네요. 자,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애드포스트는 뭐냐? 네이버에서도 구글처럼 광고를 진행합니다.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광고들이 있는데, 그 광고를 사장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노출시켜서, 그 노출시킨 광고를 보고 클릭 숫자에 따라서 수익을 주겠다가 애드포스트예요. 블로그 보시면 중간이나 하단부에 광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애드포스트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일 방문자 100명 이상, 글 90개 이상 조건이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신청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드포스트만 바라보고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현실성을 알려드리면은, 하루 방문자가 1000명이 들어온다. 나는 블로그에 하루 1000명이 들어와. 그러면 보편적으로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수익인가요? 만족스럽다. 숫자 1번. 아닌 것 같다. 3번 눌러볼까요?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글을 잘 쓰면 잘 쓸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약간 주제가 없고 컨셉이 없고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면은 수익이 더 떨어질 수 있다. 1000명이 들어오는데 애드포스트 수익이 300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아이템이나 홍보를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약간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지식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해당이 돼가지고, 내 아이템 홍보를 블로그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것도 대표적인 수익이 하나고, 세 번째, 쿠팡 파트너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가지고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1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금액을 구매하면은 3%가 나에게 떨어지죠. 얼마예요? 100원 판매하면은 3원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1000원이면 30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매출을 냈으면 3만 원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체험단, 서평단인데,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험단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서평단도 마찬가지로 책을 서평하는 글을 쓰는 건데, 자, 대표적인 수익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풀어 드릴게요. 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는 수익화를 어떻게 시켜야 좀 효율적으로 많은 금액을 월급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수익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나? 자, 수익화 예시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수익화에 중요한 게 제가 브랜딩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기획 브랜딩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예시는요. 자, 이제는 우리는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냐.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 9시 35분이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단계, 화장품 다단계, 애터미, 이런 것들 해당이 되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9시 35분? 알고 있다 숫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아는 브랜드다. 안 계세요? 자, 9시 35분, 애터미랑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화장품 판매 업종, 브랜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9시 35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을 여러 개 이렇게 패키지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이 사람들의 판매 방식은, 인플루언서를 구해가지고, 인셀덤, 같은 말이죠. 인셀덤과 마찬가지로 판매사원들을 구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홍보해가지고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블로그 글에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옵니다. 9시 35분 화장품, 친환경 그린 등급 화장품 추천해요. 9시 35분 루나 글로우 쿠션 건성 피부 물광 쿠션. 9시 35분 바르기만 할 건가요? 이제 관리까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글을 제목을 작성해서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18개, 24개, 28개.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뭐예요? 이 글 봤을 때 정보성 글인 것 같다 숫자 1번, 광고 글인 것 같다 숫자 2번 눌러볼게요. 어떤 글인 것 같은가요? 누가 봐도 판매하고 싶은 글이에요. 그쵸? 자, 이런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9시 35분 아까 말했던 애터미, 인셀덤 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이미 있고, 그 브랜드를 뭐예요? 홍보한다. 바로 판매하고 싶어 한다. 즉,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글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요? 본인만의 브랜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의 브랜딩이 안 되어 있어요. 내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데 판매 글을 많이 적는다고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판매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알듯이 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9시 30분 화장품 좋아요 라는 글을 썼어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글들을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똑같이 9시 35분 화장품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두 번째,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글들, 9시 35분 화장품이라는 글들을 보면 이 9시 35분이라는 키워드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검색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9시 35분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가 어떤 화장품이 필요해가지고 주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화장품이 진짜 필요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9시 35분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자, 나는 화장품이 필요해가지고 9시 35분이라고 화장품을 해본 적이 있다. 숫자 1번. 아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검색할 것 같다. 숫자 5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블로그는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홍보하고 싶은 문구를 마구마구 넣어서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9시 35분 화장품을 검색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고객이 아니라 내 경쟁 상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쟁 상대요? 9시 35분 화장품 나도 팔아볼까? 나도 이거 제시를 받았는데 한번 판매해볼까? 라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9시 35분 화장품이 되겠죠. 그러면 즉 9시 35분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글들은 오히려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경쟁 상대니. 경쟁 상대, 저 이렇게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요? 보러 오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마찬가지예요. 경쟁 상대끼리 보는 키워드들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쟁사들끼리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끄덕끄덕 해가지고 똑같이 쓰기 시작해요. 될까요? 당연히 어렵죠. 자, 브랜딩 없는 판매글의 치명적 단점 세 번째, 고객 이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 내가 9시 35분 혹은 화장품에 대한 글들을 봤어요. 뭐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해가지고 9시 35분 화장품을 블로그 글로 봤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다 보니까 9시 35분 화장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린 어떤 걸 하죠? 자, 우리가 블로그 글을 보고 어떤 상품이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매하나요? 바로 구매한다. 1번. 재검색을 해본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재검색을 할 겁니다. 재검색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싸게 파네. 쿠팡 들어가 보니까 9시 35분에 16만 5천원짜리가 뭐 여기 쿠팡 가보니까 12만 8천원에 있네? 10만 3천원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열심히 블로그 썼던 글들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9시 35분 좀 잘 봐주세요. 9시 35분 우리 회사 잘 좀 봐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보험, 뭐 중고차, 뭐 카드 단말기, 인터넷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은 내 브랜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홍보를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수익 블로그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만의 브랜딩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 숫자 5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제가 브랜딩 컨셉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글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좋은 게 있군. 쿠팡에 검색해봐야지.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봐야지. 보험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아는 설계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저는 이걸 홍보하지 말아라. 나한테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은 굳이 나한테 구매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브랜딩 없는 판매글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잘 되는 건 모르겠지만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내 노력이 결과가 없는 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명확한 건요,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이, 부수익 블로그도 상관없이 나에게 구매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나에게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직들은 뭘 해요? 지인 영업을 하죠. 왜? 나에게 구매하는 이유가 지인이 되니까. 아는 사람이잖아. 가 되니까 구매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매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게 브랜딩이에요. 여기서 호감도가 올라가면은 계속 나한테 문의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자, 판매되는 아이템이 있다. 혹은 부수익 블로그다. 부수익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부수익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내 블로그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내 블로그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블로그 즐겨찾기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으면 블로그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판매를 하던, 블로그를 쓰던, 유튜브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구매할 이유가 없다? 내 컨텐츠를 볼 이유가 없다?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주 판매 아이템의 고객의 진짜 니즈를 먼저 파악하게 돼요. 뭘 하려고 하면요?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그럼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고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시 35분 화장품 너무 좋아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고객의 생각을 파악하지 않고 키워드를 선별하지 않고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생각해보지 않고 수익화 고객 동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선별하고, 이 얘기가 뭐죠? 키워드를 선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고객 니즈를 파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워드 선별은 고객들은 내 상품을 찾아볼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자, 키워드를 선별해요.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요? 뭐 화장품 추천? 이런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요? 자유롭게 한번 적어볼까요? 채팅으로. 피부별, 피부별, 건성 피부, 보습, 트러블, 여드름, 화농성, 자외선, 겨울철 건성 피부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처럼 9시 짱 이런 거 말고 위에 기에 오히려 낫겠죠? 자, 키워드를 먼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뽑았으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중에서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정말 잘 쓸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 정보들은 잘 제작을 할 수 있겠다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컨텐츠 제작이 되는 거예요. 키워드에서 찾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마지막에 수익화 고객 동선은 그럼 어떻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구매하도록 유도할까를 생각해서 동선을 짜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눌러볼게요. 숫자 1번. 자, 말을 좀 빨리 하니까 목이 좀 너무 빨리 했나봐요, 말을.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자, 키워드를 선별한다. 이게 지금 뭐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본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고 컨텐츠를 찍어내는 게 결실이 생길 테니까. 그쵸? 그리고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 내가 어떤 컨텐츠를 이 키워드들 중에서 제작해볼 수 있을까? 뽑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구매하도록 유도할지 동선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브랜드 판매글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고객의 진짜 니즈와 컨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을 적는 게 좋은가? 자, 먼저 판매글 1번이 있어요. 블로그 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블로그 글 제목은 9시 35분 화장품 여드름에 너무 좋아요. 글 내용은 9시 35분 화장품은 그린 등급으로 실제 블로그 글 제가 퍼온 겁니다. 그 내용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제가 쓴 글들이 아닙니다. 네, 제가 쓴 글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실수도 많이 하셔가지고 강의를 제작을 한 거고. 자, 9시 35분은 우리나라의 환경시간을 뜻하고 블라블라 있는 다음에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이거 화장품 할인 링크 주겠다.
자, 여기에 나는 댓글을 남기겠다. 숫자 5번 눌러보세요. 이 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숫자 5번. 난 댓글 남겨가지고 할인 링크 꼭 받아내겠다. 숫자 5번 눌러보세요. 안 계신 것 같네요. 자, 다음. 두 번째 글입니다. 자, 판매글 2번이고요. 여드름 부위별 원인 셀프 관리 방법이라고 있어요. 피부별로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정리했어요.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자, 여기에 댓글 남기겠다. 숫자 5번 눌러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죠? 고객들은요, 사장님에게 구매할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보 잘 받습니다. 그럼 나가서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하고 모두가 이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실 때 상인 노출이 안 되어도 고민인데 상인 노출이 됐는데 아무도 고객이 그 상품 구매 문의를 안 해요. 이런 문제들이 차근차근 뭐 다 단계별로 있겠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드름이라는 거를 검색해가지고 여드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울림이 있고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인지 제목인지 컨셉인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글은 내가 여드름에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사장님분 듣고 계신 사장님분들도 여드름 진짜 고민이다. 이거 채팅방 잠깐 가리고. 자, 여드름이 진짜 고민이어가지고 검색을 딱 했는데 이런 글들을 봤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열이 받을 수 있어요. 살짝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뭐 광고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봤어요. 여드름 부위별 원인? 나 지금 여기랑 여기에 여드름 있는데 셀프 관리 방법을 알려준대요. 병원에 안 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댓글 남기면 무료로 나눠준대요. 댓글 남기는 게 뭐예요? 블로그 지수 올리려고. 지수 올리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운로드를 해놔도 지수는 오르겠지만 댓글까지 남겨가지고 극대화 시켜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글을 보고 어떻게 돼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어떤 글을 봤을 때, 온라인으로 내가 글을 작성했을 때 이거를 행동까지 유도해가지고 행동까지 만들어낸다? 액션까지 취하게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큰 재능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차이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나요? 느껴진다.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이해가 됐다. 느껴진다. 1번. 이런 브랜딩 컨셉 나한테 구매하는 이유가 없이 그냥 글들 적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블로그 이거 마케팅이 소용없네. 네이버 블로그 소용없네. 이거를 플랫폼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나한테 구매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 블로그를 봐야 될 이유, 이런 게 없다면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든 똑같습니다. 모두 같아요. 그래서 부수익 같은 경우 제가 막 중요한 것들 강의에서 다 알려드렸었어요. 부수익은 컨셉, 컨텐츠, 카테고리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 아이템, 홍보, 키워드, 알고리즘, 스크랩 활용해가지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고객 동선 짜가지고 어떻게 결제까지 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 강의로 풀었었습니다. 그쵸? 풀었었고 우리 포텐셜 카페에 보면 강의들이 다 있고, 제가 이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거를 다 알려드리려면은 오늘 강의가 끝나지를 않겠죠. 끝나질 않아요. 저는 이제 목이